신금일간 분들의 2025년 운세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먼저 신금일간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보석 같은 탁월함입니다. 그 자체로 금기운이기도 하고 천간의 금기운 중 경금과 신금 중 가장 완성되고 세밀하게 가공된 기운을 나타내는 신금을 자신의 본기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건 외모일 수도 있고 어떤 능력적인 부분일 수도 있죠. 그래서 확실한 자기 만족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그런 자신의 탁월성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성향이 강해요. 그게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신금은 천간에서 어떤 글자와 가장 밀접한 작용을 하냐 라고 하면 바로 병화라는 글자와 친하게 됩니다. 병신합수라고 해서 병화 신금이 대화작용하면서 수기운을 지향하는 것을 나타내죠. 그런데 을사년은 이런 병화가 땅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볼 수 있어요. 지지의 사화가 화기운의 시작을 나타내고 지장간에 병화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정체성이 만물이 다채롭게 어우러지고 그러한 땅의 번영이 온 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금일간 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주어지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의 특성은 반드시 책임을 동반하는데요. 신금일간 분들에게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곧 기회라고 했고 그 드러나게 하는 기운은 화기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기운은 신금일간 분들에게는 관성이에요. 관성은 나에게 부담을 주는 모든 작용을 의미하고 그 부담되는 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임인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책임도 음양으로 나뉘는데 책임이 부정적일 때는 나의 잘못과 과오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책임이 긍정적일 때는 중요한 임무에 대해서 어떤 직책을 맡거나 대표성을 띠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이 내 역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내 역량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정도라면 오히려 기회겠죠. 그런데 을사년은 그러한 책임이 과도한 형태가 아니라 적정한 수준과 속도감으로 주어지는 정관 운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운이에요. 그래서 많은 임무가 주어지겠지만 그만큼 문제 해결 욕구도 강해지고 또 많은 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운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을사년은 천간에선 을경합, 지지에선 사중경금이라고 해서 경금과 굉장히 밀접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경금은 신금일간 분들에게는 같은 금기운이지만 음양이 다른 겁재죠.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가 낯설어하는 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는 운이에요.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보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대상을 분류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직장인 신금일간 분들은 당연히 승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책임이 주어지는 거니까요. 만약 승진이 아니라면 자신의 문제 해결력을 10분 발휘해서 각종 난제들을 해결해내고 공동체의 인정을 널리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간의 을목 편재로 인해서 사회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때문에 공동체의 주목을 받을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감이 잘 만들어지는 시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원만한 직장 생활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으로 사업자 신금일간 분들은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자분들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분들인데 그런 내가 책임지는 모든 것들이 안정을 찾는 운이다. 시장 상황은 다소 변동성이 심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대응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만들어내는 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밸류가 올라가고 재화의 생산이나 판매 프로세스가 시스템화돼요. 그리고 경영상의 조직 운영상의 혼란이 줄어들고 사규가 확실히 정립되고 모든 것이 안정을 찾는 운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는 그런 구멍가게식 운영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시스템화돼서 내가 굳이 손대지 않아도 각 부문에서 루틴화된 업무는 자동적으로 잘 처리되는 성숙한 경영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죠. 뭐 개인적인 프리랜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업무가 루틴화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효율성과 성과가 굉장히 올라가는 운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라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경쟁자들에게 알려지고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 또한 치열해지겠죠. 그래서 늘 위기를 경계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자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다음으로 애정운을 살펴보면 여자분들은 상당히 즐겁고 안정적인 사랑이 이루어질 거예요.
연인이 없던 사람은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 대체적으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 겁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내 남자 주변에 다른 여자들이 많이 보이죠. 경금이라는 겁제의 작용 때문에 그런데요. 특별한 이벤트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상대 남자에게 징징거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자존감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 유의한다면 대체적으로 원만한 애정 전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남자분들은 일사년은 기운이 다소 난해지거든요. 뜨겁고 휘발성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의지가 높아져서 애정운도 상승하고 확장성이 강해져요. 그래서 애인이 생기거나 기존 여친의 표현 욕구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죠. 그런 애인의 욕망 표출과 적극적인 마음 표현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운이에요. 그리고 이면에서 겁제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천간의 을목 편제가 변동성이 높은 기운이라 여자친구의 마음을 좀 종잡을 수 어려운 상황들도 많을 거예요. 내 통제 영역을 벗어나는 일도 많을 거고. 하지만 그런 작용이 변덕스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정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정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소통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갈 거예요. 무엇보다 대화 과정에서 말을 예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서로를 비교하는 것만 조심한다면 대체로 원만한 사랑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가 신금일간 분들의 2025년 운세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임수일간 운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